오늘은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하지, 그렇지? 2차까지는 차수를 풀로 좀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는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3, 4차 방정식은 여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냥 뭐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1차 방정식은 그냥 묻잖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부터 제일 기본은 뭐냐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기본 풀이가 제일 좋은 방법이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잖아,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2차는 뭐를 대입해? 근해 공식 대입하지. 3차도 근해 공식이 있어. 할 수 있어. 3차도. 4차는 있나 없나? 들어본 적 없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거로 싸우다가 그 3차도 근해 공식 쓰잖아? 그냥 루트가 아니라 루트 뭐 삼승 이렇게 세제곱근 루트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제곱하기 전이 그냥 루트잖아. 그거는 그냥 루트 안에 이렇게 2가 생략되는 거야. 너무 안 해. 2제곱도 2를 생략해서 제곱이라고 부르잖아. 그것처럼 제곱근도 이제 2를 생략하는 거거든. 근데 세제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지. 세제곱해서 8이 나오는 숫자. x는 그 중에서 x는 3개 나와야 돼. 3차 방정식이니까, 그렇지? 넘기면은 x 3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곱셈 공식이 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그럼 여기서 x는 2가 나오고 여기서는 근해 공식으로 2차식을 풀 수 있지.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니까, 그렇지? 맞지?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이건 뭐 허근 나올 거야. 이제 여기 4이잖아. 어쨌든 근은 3개야. 허근이 2개 있는 것 뿐이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실근이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방법. 그냥 실수인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 세제곱하기 전에 8이야. 세제곱해서 8이야. 그럼 세제곱하기 전에는 2지. 2. 근데 자 봐라. 제곱하기 전에 얘가 7이야. 그러면 x는 제곱해서 7이야. 제곱하기 전에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치. 2승 루트치. 이렇게 쓰자. 맞지? 2제곱근 7. 이렇게. 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짝수하면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되지. 근데 홀수는 플러스면 원래부터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그 전에도 원래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야, 그렇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생겨. 여기서 풀면 얘처럼 풀면 어떻게 되냐면 8을 제곱하기 전에 제곱근의 형태인데 3제곱하기 전에 이렇게 됐어? 자, 얘를 우리는 8의 3분의 1승이라고 나중에 자, 7의 2분의 1승은 제곱하면 7의 2분의 1승 곱하기 2라서 1이 돼서 7이 나오잖아. 그래서 루트의 표현은 분수의 표현은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 x 제곱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루트의 제곱분에 대한 표현은 지수가 분수 형태, 지수가 음수 형태로 나오면은 이 분수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분모로 가는 거고, 지수가 분수 형태로 나오면 분모로 가는 게 아니라 루트의 표현이 되는 거라고, 맞지? 이런 표현도 나와. 그러니까 세제곱분 공식에서 이런 것도 나올 거라고, 그렇지? 근데 칠판을 이렇게 쭉 써야 돼, 알겠지? 너무 복잡해.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3차 방정식 뒷근의 공식은 있는데 4차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차가 없나 4차가 없나? 4차가 있나? 모르겠다. 아니야, 난 알아. 근데 한번 찾아봐. 아벨이나 사람 이름도 한번 찾아보고.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 이거 뭐 내용이랑 상관없어.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되게 젊은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그 어쨌든 증명을 했어. 수학은 나이가 많다고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런 고등학교 수학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그렇지? 증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습득하는 이런 것도 말고 그냥 새로운 걸 알아내는 거는
오히려 젊을 때 더 잘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제일 기본은 뭐냐 하면은 모든 방정식이 어떤 숫자가 0이면은 그냥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가 0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정상적일 때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일 조건에서 x는 얼마, 얘가 0일 조건에서 또 x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3차면은 최대 몇 개까지 그 괄호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3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뭐,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죠?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속편하다고, 그렇지? 근데 2차 방정식 그래서 배웠던 걸 생각해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속편하게 답이 나왔잖아. 근데 안 되는 경우 근해 공식에 넣었다고, 그렇지? 3차도 근해 공식에 넣을래?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 3차도 근해 공식에 넣을 때 너무 힘들어져 상황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허근도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묻고, 그치? 아니면은 아예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인수정리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은 문제에서 내지를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주로 많이 쓴다면은 만약에 2차 방정식은 그냥 놔두고 3차에서 많이 쓰는 인수분해 공식은 어떤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세제곱, 얘를 x 플러스 마이너스 y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형태 있잖아, 그렇지? 괄호바다가 괄호 전체의 세제곱인 경우도 쓰겠지만, 그렇지? 또 이거 말고 x 3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 3제곱, 얘를 x 플러스 y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맞지, 그치? 주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 별거 아니야, 그치? 이런 기본 공식 쓰는 거는 쌤이 좀 오늘 여기서 설명을 안 할게. 그냥 공식 쓰면 되니까 그냥 책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 근데 인수분해를 했다. 아까처럼 한 번만 더 해보자. 3차인 경우 기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4차도 마찬가지야. 아주 쉬운 걸로 해볼게. x 3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공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x는 1 또는 여기서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이시 하면 루트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됐죠? 여기까지? 4차도 마찬가지야.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근데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굳이 억지로 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라고는 할 수는 있겠네. 억지로 하게 되면 그를 구해야 돼서 억지로, 그치? 그러면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i랑 근이 최대 4개까지, 4차는 4개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 3차는 몇 개? 3개. 2차는 2개. 중근도 서로 다른 말을 붙지 않으면 2개라고 붙이기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그 중에 실근인 거는 3차는 반드시 한 개가 있어. 됐나?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다. 1차식은 실근이 반드시 몇 개? 1차 방정식이면 한 개, 반드시 한 개. 2차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 허근일 수도 있어. 그럼 실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3차는 반드시 실근은 한 개다. 실근이 3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적어도 반드시 한 개는 실근이어야 된다고. 4차는 없을 수도 있어. 플러스. 맞지?
넘겨서 그치? 4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플러스였다면 그치? 허그는 4개 나오겠지 그때. 근데 없을 수 있어. 오차는 또 1개, 반드시 1개 이상이 있다고. 왜 그럴까? 최고가 홀수차면 있잖아. 최고가 홀수차일 때는 1차든 3차든 x에 점점 큰 값을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최고차가 플러스 1, 플러스 1x 플러스 얼마? 플러스 1x 세제곱. 3이어도 상관없어. 4여도 상관없고. 뒤에 낮은 차수들 쭉 이어지겠지만 그치? x가 큰 걸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모양이라고. 점점 작은 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로 점점 값이 떨어져야겠지. 그럼 함수의 의미로 봤을 때 x 값이 커질수록 절로 가면 갈수록 값은 점점 높아지게 그러실 거야. 중간에 꺾이든 말든 하겠지만 그치?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치? 양쪽 끝이 찢어지면 아무리 못해도 x축과 최소한 한 군데서는 만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홀수차 방정식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신근을 갖는다. 맞죠? 반드시 1차식 하나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고. 홀수차는 인수분해가 안 돼도 뭔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 내용은 좀 알아야지 나중에 함수 판단할 때도 편하고 미적분 가서도 좀 편할 거야. 알겠지?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다고. 그냥 그치?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뭐. 그치? 근데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쉽게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 그런 복잡한 형태를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했잖아. 공식이 아닌 복잡한 인수분해는 대부분 치환 형태, 반복되는 형태를 치환하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짝을 잘 지어서 대놓고 치환하든지 치환할 수 있게끔 계산을 잘 한 다음에 정리 후에 어떤 식이냐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정리 후에 또다시 치환하는 거. 이런 경우 있었지. 그 다음에 또 치환하는 형태 중에 특히 4차식 같은 경우는 복 2차식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지?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문자가 XY가 막 섞여져. 근데 XY가 섞여져 있으면은 솔직히 방정식으로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그 문자를 데려가는 거잖아. 그치? X와 Y가 같이 나와 있으면 함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일도 많지 않아. 그치? 근데 복 2차식에서 우리가 복 치환하는 거 웬만하면 이제 저번에 해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잘 안 되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치? 복 2차식의 형태에서 복 2차식의 형태에서 특히 4차에서 나오는데 요거랑 또 하나 더 해줄 거야.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볼게. x 4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라고 할까? 마이너스라고 할까?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2는 0 이런 복 2차식이 있어. 그럼 제곱을 x 제곱을 a라고 치환하고 풀 거 아니야? 그치? a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풀 텐데 제곱 치환 안 해도 되지 굳이? 인수분해 될 거라고. 곱해서 얘가 되면서 더해서 되는 거. 마이너스 2랑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은 요것만 한 번 더 고쳐주면 끝나지. 근데 지금 해를 구해야 되니까 숫자의 범위를 좀 더 끝까지 가보자고. 그렇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테니까 x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4개 쓰면 되잖아.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자.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할까? 플러스 4 얘를 하래. 얘를 치환해 볼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3대 곱해서 얘가 되면서 더해서 얘가 되는 숫자가 없다고.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하죠?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그렇지? 더하고 빼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직접 안 될 때는 제곱 빼기 제곱꼴로 합차 공식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상수랑 요거를 생각해서 요 부분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를 고쳐주자고,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얘가 4가 되려면 가운데, 얘가 4인데 이게 제곱이 되려면 가운데가 뭐 해야 돼? 4a여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빼기 x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이해해야 되니까 한 번은 분리 더하고 한 번은 빼야 된다, 그치? 이런 형태로 지금 고쳐진 거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는 이렇게 쓰면 되고 x제곱 플러스 2 빼기 x는 이렇게 해서 이게 0이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허그리든 실그리든 근해 공식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결하는 건데 보기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주의해야 되겠고 됐나 그거? 근데 뭐 상반 방정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대칭형 이런 거. 대칭형이란 말은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대칭형 방정식을 안 쓰고 4차식 뭐 이런 형태가 있으면 5차식이든 몇 차식이든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을 좀 쓸게. 이건 뭐냐 하면은 차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 ax 5제곱을 할까? 4제곱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걸 풀으래. 자 4차라고 해서 항이 4개가 아니라 항은 몇 개야?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맨 가운데 있는 항의 이 개수들만 보는 거야. 가운데 있는 항의 이 개수를 기준으로 양쪽을 이렇게 개수가 어때? 똑같지. 그런 형태로 우리는 상반 방정식으로 부를 거라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문자 차수, 이 차수를 다 묶어내. 근데 어차피 묶어내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가운데 있는 차수가 지금 여기서 x 제곱이잖아, 그렇지? x 제곱으로 다 묶어내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돼요? a x 제곱이 되지. 근데 얘를 순서대로 쓰지 말고 얘는 플러스 a 곱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플러스 bx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1. 다음부터 풀 때는 a로 묶어서 바로 칠 거야, 쌤. 근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남은 거 c. 그래서 얘를 치환하게 되는 형태야. x 더하기 x분의 1.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 한 번만 더 쓰면 a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더하기 b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c 이런 꼴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t라고 치환할 거라고. 근데 애들이 얘를 자꾸 t 제곱이라고 착각해. 그래서 틀린다, 그렇지? t 제곱 아니야. 실제로 풀어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 얘를 t라고 하면 양면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t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이 아니라 t제곱 빼기 2라고 붙였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맞지? 그래서 분배해서 또다시 안에 거 인수분해 하고 이쪽은 0이잖아.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알겠죠? 요거에 대한 예제가 있으면 하나만 좀 풀어볼게.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하는 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그런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 보자. 225쪽. 225쪽. 첫 번째 문제. x 4제곱 더하기 3x.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게 있어. 이런 식은 그게 아닌데 그거까지 설명을 해야 이 문제 상반방에서 설명이 끝나니까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자고. 2x 제곱. 그럼 뒤에는 안 가도 되겠다. 뭐 이거는 3x일 거고 플러스 1은
0. 이때 해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지? 조금 복잡할 수 있어. 나중에까지. 그럼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어때? 상관 맞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뭘로 묶어야 된다고? x제곱으로 묶어낸다고.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x가 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지? 그럼 x는 0은 아니잖아. 이거의 해가. 그럼 x제곱도 0은 아니잖아. x제곱이 0이 아니니까 x제곱으로 다 나누어서 그냥 이 부분만 풀어도 돼. 근데 등호 없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은 그 나누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할 때는. 근데 등호 있으면 이제 등호 양쪽의 관계니까 나눠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묶어버리자.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묶고 얘랑 얘를 선생님 바로 이제 괄호치기로 했지. 그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는 0이야.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이게 t라고 a라고 생각하면 a제곱 빼기 2니까 빼기 2인데 이거 a제곱 빼기 2가 또 있으면 빼기 4로 바뀌겠지. 그치? 별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이쪽이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1이지. 그치? a 플러스 4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로 푸는 거니까 얘가 0이려면은 x는 0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가 0인 거다. 또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은 0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 어떤 문제는 x값을 묻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한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지. x가 0이니까. 그렇지? 분모 0이니까 있을 수 없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인 거랑 1인 거를 합쳐주면 되겠지. 그런 게 좀 친절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아. 근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계산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0은 그대로 근이야. 근데 여기서의 근은 양변에 x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럼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해서 얼마가 되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해보면은 짝수 공식 쓰지 마. 그냥 해서 계산하면 돼. 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뭐 시간상 그런 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5차 아니 4차였나? 몇 차였지 이게? 4차인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나왔지? 됐나 이렇게? 이거는 근데 근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x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근이 안 돼. 됐나 이렇게? 근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근이지, 그렇지? 안 돼. 만약에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 곱하기 x를 애초에 x 하나는 여기다 곱하고 나머지 x 하나는 다시 여기다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 맞지?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별거 안 된다,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게 이게 짝수 차수면 항의 개수는 몇 개 있어? 홀수 개 있지. 그럼 딱 가운데 기준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근데 얘가 홀수 차수야. 예를 들어 ax 5제곱 더하기 bx 4제곱 더하기 cx 3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상관 아닌가? 양쪽이 똑같아서 그럼 가운데가 없잖아. 그럴 때가 문제다,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 반드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 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랑 마이너스 a가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랑 없어지고 얘랑 이거 없어지게 되거든.
그럼 이 인수분해 파트가 아니라 지금 그 다음에 배울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 다시 말하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인수분해. 그 파트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치?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상관 방정식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가 딱 말할 수 있는 경우면은 그 가운데 있는 항으로 묶어내서 인수분해 해준다,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가운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개수가 양쪽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가운데가 없지. 그때는 부호 반대인 걸로 상세 대기를 반드시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x-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x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해했지? 이걸로 조립제법이 된다. 그럼 조립제법을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써서 남은 것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그게 인수분해가 되든 뭐가 되든 되겠지, 그렇지? 그거 내용을까지를 알아야지 225쪽에 저거 뭐야 할 수 있겠네. 5차 방정식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렇게 이해를 하자. 인수정리에 의한 거 이제 인수분해 끝나고 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2차를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3차도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안 쓴다고, 그렇지? 안 쓰고 나 대학교 갔는데도 쓰지 않더라고. 그 안 쓰고 뭐 하냐면 할 수 있는 부분만 문제로 낼 텐데, 그렇지? 그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립제법을 쓰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조립제법 쓰는 거. 자, 조립제법을 쓴다는 거는 어찌됐든 봐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굳이 인수분해 공식 써도 되지. 근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 억지로 말하는 거.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소리. 그치? 자,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올까? 이게 뭘 집어넣으면 무엇일까? 이 등호랑 상관없이 이게 0이 되는 x값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 2라고 써놓고 1 대입해서 풀겠지? 그렇게 해서 얘가 x 빼기 1이 될 거야. 그럼 남은 거 여기 나머지 0이 될 거고 요거를 여기다 이어서 쓰면 저절로 이게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3차, 4차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다. 그거 이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어떤 숫자를 대입할까 하는 것도 지난번에 최고차랑 최저차를 분수로 만들어서 그것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을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용만 이렇게 있다고 짚고 넘어갈게. 그렇게만 하고 문제 푸는 거야 뭐 너무 단순하니까. 인수분해를 뒤에다가 앞에 있던 내용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했던 것들을 뒤에다가 등호만 붙여놓고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별로 다른 거 없다,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될 거고. 근데 이거 끝나고 2차 방정식도 이렇게 근을 구하는 거, 근의 공식이라고 근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죠? 3차는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온다고? 서로 다른 세 근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그렇게 쓰지 않아. 3차 방정식까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3차 방정식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3차니까 a는 절대로 0이 아니겠지. 근데 얘네들의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 같을 수도 있다. 알파 베타 값이 같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세 근일 때 그 말은 우리가 이거를 바로 어떻게 써도 된다는 거야.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 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근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것들을 인수로 갖게끔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해서 얘랑 개수를 비교하면 또 관계식이 나올 거라고, 그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귀찮긴 하다. 할까?
안 해도 할 수 있긴 한데 얘를 저렇게 하면 x 3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하나면은 여기 x 두 개면은 얘가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x를 여기서 한 개 뽑고 싶어 1차식 풀려면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뽑으면서 플러스 알파 베타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거에 x 그 다음에 상수 다 곱하면 또다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얘도 a로 묶으면은 요 자리는 a로 묶으면은 x 3제곱 플러스 a분의 b x 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2차랑 똑같네.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공식 쓰잖아. 항상 분모는 2차로 3차는 최고차를 분모로 보내놓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순서대로 B, C, D 순서로 가는데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잖아 2차도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씩 얘는 A분의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다 곱한 거가 있는데 얘는 또다시 A분의 마이너스가 되고 순서대로 가겠지. 별거 아니네? 그렇지? 이 공식도 이용해서 인수분해 문제 묻겠지. 계속 방정식이 인수분해 문제. 여기까지는 됐나? 이런 내용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몇 개라고 했어?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고. 아니 반드시 실근이 한 개는 아니야. 최소한 한 개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 실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실근 하나로 묶어진다면 x 마이너스 실근이 k라면 이렇게 묶어지고 아니 알파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두 근이 몇 차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 이거 한 개는 나오잖아. 1차식 한 개는. 그치? 아까 말했지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 될 거 아니야. 이 b랑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차는 a로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 그치? 이 뒷부분에서 실근이 나오냐 중근이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결정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3차식이 이게 전부 다 실계수야. 근데 이 3차식에서 이 3차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2야에 그럼 여기서 나왔을까? 실근 아니잖아 이거. 맞지? 어디서 나왔겠어? 여기서 나왔겠지.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이 2차식에서의 성질이야.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거면은 얘가 실수면은 실계수면은 다른 한 근은 항상 틀레로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나 실수인 거 알파 값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게 3차 방정식의 켤레근에서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은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어떤 한 근이 얘가 나왔다. 그러면 걔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니까 2차 방정식의 켤레근처럼 하나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올 거다. 별로 내용 없다 그치? 자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는 안 나와. 근데 나중을 생각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만 이야기해 줄게. 이거 2학년 때 해주려고 하니까 애들이 미분이랑 헷갈려서 이해를 더 못하는 거야. 자 만약에 봐라 2x-4는 여기는 1차 방정식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y는 하고 1차 함수를 푼다면은 근이 뭐가 돼? y 없이 이제 근을 구하면 x는 2가 근이지 그치? 그러면 2를 x 절편으로 가면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에서 y 값이 0일 때에 x 값이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x-1, x-2 이게 y인데 이게 0이라는 거는 y가 0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 2차 함수는 1, 2 이렇게 나오지. x-1 제곱이면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3차도 마찬가지야. 3차가 앞에 최고차 계수가 a가 플러스일 때 x-1, x-2, x-3 최대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대입해요. 큰 값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전부 다 플러스로
나오면서 값이 커져서 올라가야 돼 끝으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을수록 마이너스 값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x 절편이 1, 2, 3인 건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진다. 1차는 안 꺾여, 그래프가 정상적인. 2차는 제곱이다 보니까 좌우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번은 꺾이게 된다고. 3차는 그럼 최대 몇 번까지 꺾인다는 거예요? 3차인데 3번 꺾이는 게 아니라 2번 꺾이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4차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서 양쪽 끝은 올라가게 이렇게 되지. 어쨌든 짝수 차수는 올라가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치? 5차였으면 한 개 더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됐는데 3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세 실근일 수 있는 3차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짝수차로 중근이 된다는 거는 1이 되고 이게 2인데 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렇게 좌우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그치? 접해야 돼. 뚫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얘처럼 뚫고 지나가면 안 돼. 접해야 돼. 1에서 접하고 2에서 올라가. 됐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뭐 이것까지 생각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나중을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는 얘가 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돼? 1은 2가 있는데 2에서 접하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1은 뚫고 지나가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이중근 있어. 서로 다른 근, 이중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3중근 남았지. 3중근 어떻게 될까? x-1의 3제곱이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접하긴 접해. 중근이니까. 접하긴 접하는데 짝수 중근은 봐라. 짝수면은 여기에 0.9를 집어넣든 1.1을 집어넣든 1보다 좌우 위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다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나올 수 있지만 제곱하니까 다 양수로 나와서 그래프가 1일 때를 좌우는 다 위에 그려지지. 맞지? 만약에 세제곱이었으면 어떻게 해? 1.1 집어넣었을 때는 그대로 플러스 얼마 나올 거야. 0.9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얼마 나올 거야. 그치? 이해해? 그래서 3중근일 때는 접하긴 접하는데 이렇게 되면 2중근이야. 이렇게 돼요. 만약에 4차에서 4중근이잖아? 그러면 또다시 접하기 이렇게 되지. 5차였으면 또 이렇게. 이해해?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서로 다른 세 실근, 근 이렇게 있어. 실근이 한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냥 요거 하나인데 여기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2차식으로. 그럼 요 한 군데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되지 뭐. 그치? 한 군데만 이렇게 뚫고 쑥 지나가면 된다. 아예 근 X축과 만나는 게 없잖아. 그치? 근이 아예 없는 게, 실근이 없는 경우는요? 없어. 3차는 실근이 반드시 한 개는 있다고 했잖아. 그치? 내용이 다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켤레근까지 설명을 다 해버려서 할 게 없어서 이게 잠깐 이야기 해줄 거야. 마지막으로 딱 한 개가 남았어. 오메가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지? W라고 써져 있는데 그 오메가라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만 설명하면 돼서.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 돼. 선생님이 써주는 게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식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메가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 있으면 모양은 비슷한데 문제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야 돼. 하나만 예를 들게. x 3제곱이 1 이거를 만족하는 근이 최대 몇 개까지 아니 3차니까 몇 개야? 최대가 아니라 그냥 3개야, 그치? 3개 중에서 실근 말고 허근이 있다면은 몇 개 나올까? 2개 나와야 되지. 허근이 한 개만 있을 수, 실근이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나머지 2차씩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게 실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허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한 허근이 있다라면 여기 2차식에서 다른 것도 허근이니까 허근 두 개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거를 만족하는 한 허근을 실근 아니야.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W로 쓰면 돼. 알겠지? 이거라고 할 때라고 시작을 할까? 이게 뭐를 만족할지? 저식인지 아니면 이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또 다른 숫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다 풀 수 있으려면 일단 이거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의 값이 몇 개 나온다고? 실근 한 개랑 허근 한 개랑 또 다른 허근은 이거랑 뭐가 나와? 켤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치? 맞지? 켤레근 갖는다면 3차는 하나가 허근 가지면. 그치? 물론 이제 실계수일 때겠지만 이 점 실계수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값의 알파를 실근이 뭔지 모르지만 그 실근 대입해도 1이 나오지만 허근을 대입해도 1이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괜히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이것만 생각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저 방정 3차 방정식에다가 한 허근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세제곱하면 1이 나와야 된다. 맞지? 또 하나 2번은 뭐냐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 허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해 보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럼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니까 쌤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맞죠? 그럼 여기서 x는 1은 얘잖아 어차피. 그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x 마이너스 1은 0인데 여기서 x값은 1 이건 실근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이거의 허근 근이라고. 이게 하나가 오메가라고. 그럼 다른 하나는 이거일 텐데 그치? 오메가든 오메가 받은 이 식에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사실은 x는 근의 공식에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이시 하면 루트 3i가 나올 거야. 플러스 루트 3i까지를 오메가라고 잡을 수도 있고 얘를 오메가라고 잡을 수도 있지. 마이너스인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 그냥.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가 1이 되는 건 아니다. 그치? 이건 실근이니까 그치? 이 부분에 이 식에다가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별거 아니지? 이것 가지고 다 푸는 거야. 이것 가지고 다 푸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걸 하나 써. 이거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게 필요하다. 됐어? 요거 두 개를 써놓고 푸는 거야. 만약 성질 이상하게 묻는 게 있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되지? 얘네들의 그러니까 저 식이 나오면은 이거 써먹을 건데 이거 규칙 찾을 때 쓸 거야. 알겠지? 기본 성질물을 어떻게 하냐면 저 식이 이건데 이걸 인수분해해. 근데 똑같은 거 나와도 계속 이렇게 하자고. 습관적으로. 저게 2거나 3이거나 그러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식하고 오메가는 뭐 식이 필요한 거야. 그치? 또 오메가가 허근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오메가야. 그러면은 얘가 오메가면 알파 이 식의 입장에서 알파 베타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아니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맞아? 맞잖아.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두 근의 곱이지 이거는. 알파 베타잖아.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1 맞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했어?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다. 직접 해봐야 돼. 좀 어렵지? 됐나? 요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딴 걸로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면 안 돼. 막 대입해가지고 풀고. 물론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오메가를 제곱하면은 오메가 바이다. 실제로 제곱해보면 오메가 바이 나올 거야. 플러스 이 부분을 제곱하잖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이 부분처럼 바뀌어. 근데 얘가 이거일 때는 그럴 수 있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몰라. 나도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아. 그런 거 나오면 직접 해보고.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한 거 외우면은 이거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는 엄청 어려워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기본 여기서 나머지를 뭐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라고 하면 그러면 자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3 제곱 더하기 오메가 3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오메가 10 제곱까지 이게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오메가 100 제곱은 얼마일까요? 이런 거 풀 수 있나? 저거를 만족하는 한 부분이 오메가면은 이렇게 풀었을 때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일 거고 여기에다 대입해서 이 식인 걸 알잖아. 그치?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은 얼마죠? 세제곱이 1이야. 3개씩 곱하면 1이야. 3개씩 곱하고서 1이니까 자꾸 이렇게 상쇄되잖아. 그치? 그러고도 오메가 몇 개 남아? 1개 남잖아. 이게 답이겠지. 최종적으로 답을 쓰고 싶으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3i인데 이건지 정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문제로 되겠지. 낸다는. 그치?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 요렇게 3개 합치면 0이지. 근데 요렇게 합쳐 나가면은 3개씩 끊어 나가는 거야. 그치? 3개씩 끊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개 남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 애매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지지 말고 오메가 1승부터 따져야지 이게 끊어 나갈 때 편하지. 3개. 이렇게 얼마?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2번식이 되잖아.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은 얘가 1이고 얘가 오메가 제곱이고 얘가 오메가니까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순차적으로 차수 3개가 순차적으로 더해져 있는 식이 있으면은 다 0이 될 거야. 그럼 얘가 3, 6, 9까지 하고 오메가 10제곱은 한 개 남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오메가가 답이거나 또는 이게 답이 뭐로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나와 있어. 왜? 1 플러스 오메가는 넘기면 되거든.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고. 그치? 됐나?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 몰라도 돼. 지금 하는 거 몰라도 된다. 네, 봐봐. 한번 말해줘 버려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말해줘 버려서 이렇게 쭉 잡는 거. 자, 오메가를 아무거나 하나를 잡는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잖아. 그치? 2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맞지? 그치? 플러스 루트 3i 이거라고 할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어딘지 모르겠어. 있겠지. 2분의 루트 3 여기에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오메가라는 게. 그치? 맞지? 자, 근데 얘는 그냥 허수라는 거는 곱하면 곱할수록 뭐가 한다고 했어? 회전성에 연관을 뒀다고 했잖아. 그치? 사실 여기가 아니라 좀 그림이 좀 그렇다. 요점이야. 알겠죠? 근데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 반지름 1인 원에서 각도가 하나도 없을 때 여기잖아. 그치? 1인 값이야. 아무것도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 다음에 1에다가 곱해 나가는 거야. 맞잖아. 그치? 얘는 1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 1이라는 게 실수 값이잖아. 여기서 이만큼 곱했는데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몇 도 돌아갔지? 잘 모르겠다. 그치? 몇 도 돌아갔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서 생각해. 이 길이가 1인데 얘가 길이가 0.5잖아. 요 길이는 0.5 하니까 좀 그러네. 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 길이가 1이고 얘가 2분의 길이 자체는 2분의 1이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2배 해봐. 반응일 거야 어차피 2배 하면
루트 3, 1, 2대 1대 루트 3, 60도. 야 60도라는 여기 몇 도? 120도. 이만큼의 허수를 한 번 곱할 때마다 처음에 1이라는 실수값에서 얼마가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1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치? 1에서 얼마만큼? 여기가 1인데, 그치? 근데 단순히 1이라는 거는 그냥 요거잖아, 그치? 이걸 몇 도 회전했다고? 120도 회전한 거지. 됐어? 그럼 이거를 세제곱하면 120, 한 번 할 때마다 120도 논다며. 세 번 곱한 거 아니야? 120도, 120도, 120도 갔을 거야. 360도 와서 다시 1이 되는 거야. 세제곱. 맞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사실을 알면, 아, 세제곱하면 1이야? 그럼 이 허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120도 올린 여기에 있다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그치? 자, x 세제곱이 1이면은 그 허수는 어디에 있다고? 120도만큼 반대에 있다고, 그치? 반대로 말할 수 있어. 자, x 뭐라고 할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칠게. 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양변을 제곱해서 6제곱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 이 오메가가 허근이 이것처럼 해서 플러스 1인 채로 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채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허근은 어디에 있었을 건가? 6제곱해야 1이 돼? 6번 곱해야 1이 된다는 거는 6번 곱해서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몇 도씩 움직인다는 거야? 60도씩. 아, 그럼 여기서 60도 온 거네. 그럼 얘 60도인데 이 상황이 2대 1대 루트 3이면 얘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요 위치는 2분의 1 좌표로 봤을 때 2분의 1이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겠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맞지? 3차 방정식 가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어? 그럼 얘를 x라고 잡으면 넘기면 1 플러스 루트 3i가 2x야. 그럼 넘기면 루트 3i가 2x 빼기 1.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럼 넘기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0.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오메가 12제곱이 1이야. 이런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오메가는 얼마지? 이 반지름 1인 원에서 12번 곱해야지 1이 되니까 몇 도 가야 되죠? 30도 갔을 때는. 그럼 이 값이 뭔지도 그때도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특수각이 아니면 이제 힘들겠지만, 그렇지? 그래도 표현은 가능하다. 알겠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나중에 오일러 공식 이런 거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해. 실수와 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요 움직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형태라고. 2분의 마이너스 1이 코사인 값이야. 이 x좌표가 코사인이잖아. 삼각형 반지름 1인 원에서. 그 다음 그 y좌표 높이가 사인이잖아. 반지름 1인데. 맞지? 자, 이 값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걸 찾으니까 이게 120도더라고, 세타가. 자, 얘를 세제곱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세제곱 곱해야 되지만 1이 된다고 했지. 그 이유는 이거 세제곱 곱하면은 각도가 다 몇 배로 바뀐다는 거야. 각도가 다 3배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계산되더라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각도가 3배로 되면은 360도니까 이거 360도니까 코사인 값은 밑변이 코사인인데 1이 될 거고 사인은 높이인데 없잖아. 0이 돼서 없어져서 그냥 1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 n승한 게 전체 세제곱 다 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상으로 각도만 3배로 되는 현상. 요거는 이제 오일러 공식의 축으로 푸는 거. 근데 n승에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이 성질은 뭐 드무아브로의 정리, 프랑스 사람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가는데 조금 이제 허수라는 게 회전성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 교과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치? 요거 이해했나? 이게 이 정도의 값이 몇 톤지만 알면 이게 몇 제곱하면 1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그치? 반대로 몇 제곱해서 1이 나온다면 몇 제곱해서 1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 값은
어디쯤 몇 도만큼 갔을 때인지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2면 어떡하지? 3이면 어떡하지? 3으로 다 나누면 되잖아. 1이 되게 만들어서. 맞지? 그리고 이거 새로운 오메가라고 자꾸,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지. 그렇게 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야. 1이 됐을 때가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내용은 뭐 요 내용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 근데 이미 한 번씩 알고 있어서 너무 자세하게 일일이 다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만 좀 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올 때는 요거 좀 틀린 것들 다 풀어오고, 요거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대비를 한번 해줄 테니까 진도는 토요일 안 나갈게. 그리고 요거 풀이 해오는 것까지만 하자고.